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SIMP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훑어볼 거고요.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관련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략적으로만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잡에 관련된 그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 지역에 관한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오늘은 이 SIMP에 관련된 내용들,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로만 우선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좀 보다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관련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요. 제가 그나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뭐 영어 점수도 필요하고, 뭐 일도 구해야 되고, 뭐 지역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이제 스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티피케이션도 따야 돼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눈에 익습니다. 눈에 익어요. 눈에 익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좀 좋은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내 손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 금은보화가 이제 내 손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제 옆방에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 금은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들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 제가 관련된 분야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경험자분들께서 뭐 투자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새롭게 느끼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옥석을 가리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쟁취를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이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제 일단 금은보화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금은보화를 가져오려면 이제 뭐 옆방이 있으니까 이제 옆방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제 무슨 기구를 쓴다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에는 이제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곳곳에 단서들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실려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 SIMP라고 합니다. 사스케추안 이미그레이트 노미니 프로그램. 이제 사스케추안 주정부 프로그램이에요. 뭐 여러 가지 주들이 있는데 7개의 주가 있고, 뭐 준주가 2개가 있죠. 캐나다에는. 이제 그 중에서 사스케추안이에요. 이제 사스케추안의 주정부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뭐 팜 오너 오퍼레이팅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이거를 하면은 뭐 어떤 점이 좋고, 뭐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카테고리 별로 이제
어플라이 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카테고리예요. 그 이제 외국인 기술직 그 전문직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제 사스케추안 익스피리언스 그 이제 이 사스케추안에서 일을 조금 한 경우에 이제 지원을 또 할 수 있고, 엔터프리뉴얼은 사업가 카테고리고요. 이제 팜 카테고리가 이쪽에는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후이즈나 엘리저블도 있고요.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 뭐 난민, 그리고 이제 난민은 카테고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게 금지된 사람, 그게 이제 뭐 거의 해당 사항 없는 거고, temporary work permit for international, 그 워크 퍼밋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 그 주정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Do not quit your job or sell, dispose your personal possessions and business asset until you have received permanent residence. 그냥 이제 신청하고 나서 이거 뭐 하던 일이나 뭐 하던 사업을 종료하지 말라. 이거 뭐 퍼머넌트로 이제 여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해놓고 그 영주권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그 같은 직장에 있는 게 좋은데 옮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사스케추안 내에 가능하면 같은 업종으로 옮기시길 권합니다. 이제 만약에 주가 바뀌어 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이고, 빰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빰 잠깐 볼게요. 잠깐. 빰 Owner and Operator Application. 그 이제 빰을 사서, 농장이에요. 농장을 사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죠. 쉽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뭐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는 당연히 그 추천은 안 드리고요.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Application. 그 이제 사스케추안에서 일을 조금 한 경우에요. 사스케추안에서 일을 좀 한 경우인데,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그 이제 기술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워크 퍼밋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될 경우 그 Semi Skilled Agriculture Worker거든요. 농장을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NOC 8431 제네럴 팜 워커로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영주권 지원도 가능하니까 이제 일단 이쪽에서 일을 먼저 하시고 이제 보면서 이제 팜을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죠. 예, 뭐 관련된 설명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고요. 이따가 랭귀지에 관련돼서도 나오는데, 일단 랭귀지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카테고리도 있었는데, 이제 헬스 프로페셔널스가 있고요. 호스피탈리티 섹터 프로젝트, 이건 뭔지 모르겠네. 예, 푸드 베버리지 서버는 그리고 푸드 카운터 어텐던트, 키친 헬퍼, 그 하우스키핑, 클리닝 스태프, 이게 있죠. 그 이제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그 이제 미니멈 6months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하죠. 그 이제 리스트 or higher English를 랭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4.0이에요. IELTS 점수로. 이제 뭐 다른 뭐 셀피비나 뭐 CLB도 있는데 그거는
변환이고 셀픽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IELTS가 좀 무난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본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면 그 이제 이거 슈퍼바이저가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아닌 상황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조건이고요.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돼가지고 뭐 자세히 일일이 볼 수는 없고요. 롱 하울 트럭 드라이버도 있고요. 트럭 드라이버 있죠. 그 이제 스튜던트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한 2주, 3주 교육을 받고 일단 운전면허증을 먼저 교환을 하고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운전 경력을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면 됩니다. 그 교육 과정이 한 2, 3주 정도 되고 한 2,000불에서 한 3,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육비가. 그 이제 트럭을 몰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뭐 거의 개인 사설업체에서 교육을 시키긴 하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트럭 드라이버도 좀 흥미로워요. 그 이제 여기 보면 체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타임즈가 있죠. 그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같은 경우에 그 임플로이먼트 오퍼를 받은 경우에 한 4주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한 달 내로 이제 6개월 동안 일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임플로이먼트 오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4주 이 영주권인가 아니면은 오퍼를 얘기하는 건가 이건 정확히는 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긴 합니다. 최근 날짜이고요. 그리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영주권 같은데 27주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 한 달에 한 4주 조금 넘어가니까 한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되죠.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있고요. 그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럼 뭐 어쨌든 이 SIMP 내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들어가고 어커페이션 디맨드도 들어갑니다. 그 이제 이따가 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 일단은 뭐 이렇다라고 하고 여긴 지금 기간을 보는 거니까 기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사스케추안 익스피리언스인데 그 이제 이그지스팅 워크 퍼밋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면 2주. 이것도 2주.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뭐 헬스 프로페셔널스, 하스피탈리티 워커도 2주예요. 하스피탈리티 워커는 아까 그 숙박업소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쪽이에요. 음식 서버, 그 키친 헬퍼, 그리고 디시와시, 그리고 그 하우스키핑. 여기 트럭 드라이버는 NA인데 제가 밑에서 보니까 Too Few Applicatio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원을 한 케이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좀 평균 잡아가지고 좀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길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엔터프리뉴얼 앤 밤 이거 뭐 사업가인데 넘어가죠. 오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있으시면서 사업을 보셔야지 뭐 오자마자 뭐 사업가로 바로 오시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할 마음이 있고 뭐 팜을 운영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그 워커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걸 알아봐서 이제 뭐 괜찮으면은 이제 하면은 좋죠.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곳곳에 이제 뭐 시골 쪽에 이제 뭐 주유소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에 한국 분들 오너가 굉장히 이렇게 많으세요. 곳곳에 계십니다. 돌아다니다가 좀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랭귀지 리콰이어먼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랭귀지 리콰이어먼트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NOC-D면 뭐 그
NOC에 관련된 거를 뭐 미니멈 랭귀지 리퀘어먼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 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IELTS로 현재 2점수,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4.0인 거예요. 리스닝은 4.5고 리딩은 3.5고 뭐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4점 정도가 이 미니멈 스코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applicants to the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must provide valid language test result. 그럼 must죠.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ir express entry profile 이렇게 있고요. 일단 SIMP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4.0이 미니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제 좀 더 높으면은 더 좋은 거고요. 뭐 낮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련된 설명이랑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사업가 어플리케이션 넘어가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2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